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신년운세 특집입니다. 네.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원래 공식적으로는 종교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비욘세에는 이제 무당, 비공식 무당이 있어서 전속이죠, 전속. 예, 전속 샤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샤먼 모시고 1년간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비욘세 방송 중에 그러거나 말거나 한 각자의 신변 잡기를 주제로 한 특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게 모신 저희 칼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비욘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칼리스 백. 지금 모두가 당황하고 지금 신령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은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만났겠지만 저희는 지금 내내부터 있거든요. 네. 지금 열심히 다음 토크를 준비하고 계시는 짐성님이랑 승은 작가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간홀로 만들고 팟캐스트 밀림의 왕을 진행하고 있는 짐송 그리고 이진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홍승은이고요. 그리고 오늘 칼리 무당과 함께인데 저희가 또 자매이기도 해요. 한 집에 살고 있고 근데 둘이서 이렇게 같은 방송에 나온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비욘세도 네. 그래서 매우 신기하고 웃음이 처음이래. 터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요. 같이 나온 적이 없구나. 네. 따로따로 나왔는데. 심지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이 이걸 하는 게 처음이래요. 네. 한 7년 전에 한 번. 그니까 7년 전. 와, 전생 아닙니까? 7년이면은 뭐 아이돌이었으면 이미 재계약 기간이 그렇죠. 계약 기간이 끝나는. 7년을 아이돌로. 만났죠. 아무도. 칼리 이 노래 알아? 아니요. 요후! 뭐예요? 이 노래 왜 모르지? 모르는 사람 승아님도 몰라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신내림 받기 전에 나온 노래인데 왜 모르는지. 어디 뭐 사내라도 있다 오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본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네. 걱정 많이 하셨다고. 네. 근데 지금 뭐를 엄청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오셔서 지금 네. 여기 있는 두 자매가 둘 다 앞에 뭐를 적을 거를 갖다 놓고 맞아요. 오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뭘 이렇게 많이 적어오셨어요? 제가 최근에 혼세님, 진송님, 승은 언니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우와. 그 꿈을 좀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운세를 말씀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우와. 해서 까먹을까봐 적어왔어요. 아, 네네. 오, 와. 좋습니다. 진짜 엄청 빽빽하게 적어오셨어요. 네. 우와. 네. 너무 좋다. 친구들끼리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아이돌들은 좋겠다. 가만히만 있어도 퍼스널 컬러도 분석해주고 사주도 분석해주고 맞네. 운세도 봐주고 우리도 그러게. 해준다고 우리도 해주고 우리 꿈도 꿔주고 아니,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신년운세를 보기 전에 칼리님도 나오신 지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저는 1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상담을 하루에 2분씩 이렇게 하고 있고 비욘세 그때 팟캐스트 나간 후로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만남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앞에 있는 홍승은 작가와 함께 살면서 반려인들, 견들 함께 돌보면서 지내고 있고요. 반려인들견들. 네. 새로운 표현. 알겠습니다. 아니 영혼의 노숙자 나가셔서 맨님한테 네. 유튜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맨님이 엄청 지금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해야지 생각을 했다가 무당이 나와서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더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야. 이제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없다. 점괘까지 받았겠다. 이제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보셨어요? 칼리님 본인 신년운세 보셨어요? 2022년 거?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본인 건 어떻게 약간 네. 어떻게 봐요? 사주를 기반으로 네. 보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올해가 물 기운이랑 나무 기운이 많은 때인데 네. 좀 수렴하고 네. 공부하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제가 오.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느껴요. 약간 어. 동면에 드는 겨울 같은 시간이라고. 그래서 해왔던 일들을 루틴대로 잘 지키면서 네. 사는 게 목표예요. 네.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서 어떤 관계와 연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불나방 같은 승은님의 연애를 몇 번 이제 멈춰주고 네. 잔소리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승은님이 네. 사실 칼리도 그런 연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왜 불나방 같은 어떤 불도저 같은 태세로 어떤 욕망과 그 네. 외로움에 이끌려서 네. 굉장히 좀 불나방 같은 선택을 할 때 그걸 자기가 많이 조언을 해준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요거 나가기 전에 칼리님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맞다. 왜냐면 어떤 그런 불나방 같은 본인의 연애 성향 얘기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얘기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눈치 없이 익숙합니다. 언니가 나와서 얘기해가지고 일단 여러분 허가를 받았다는 거를 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만만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승우님은 처음 시키면 되게 긴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호스트니까 맨 마지막에 네. 피날레를 장식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와. 좋습니다. 언제 네. 이렇게 또 큰 그림을. 아니 그냥 제가 먼저 보고 싶어서. 지금 어깨에 패딩을 두르고 있어서 약간 드라마 촬영 현장의 카메라 왕감독님 같은. 네, 저 약간 유희왕 패션 혹은 돌싱글즈 2를 보신 분들에게는 윤남기 패션. 망토남기에 이어 패딩 진소. 미치겠네. 그러면 어떻게 저번에는 왜 향도 피우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오늘은 뭘 위주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오늘도 향을 가져왔는데 네. 여기 향을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냥 지금의 느낌에 맡기면서 피우고 안 피우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마음 정화용이라서 아, 네네. 네. 뭘로 정하게 됐길래 안 피워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충약으로. 오늘 두 번째로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하나 먹고 아니 제가 그 무슨 자동차 정비 때문에 전화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쓱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봤는데 우리 가족 1회6번 부충제 정이라고 약간 남자와 여자로 어떤 패싱되는 두 사람과 이런 정상가족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먹는 게 좋다면서 2번인가요? 어쨌든 먹는 게 네. 좋다면서 구충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비욘세 공식 샤머님이 알려주시는 꿀팁. 누구나 쉽게 영혼 정화할 수 있다. 구충제로. 맞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이 대충이라는 벌레 맞아요. 내가 박멸하겠다. 안 돼! 이걸 박멸하면 내가 죽어! 내가 곧 대충이다. 대충이라는 아주 큰 내 마음의 벌레 저희가 박멸하겠습니다. 진짜 약 파는 사람 같은데 진짜 한 알 먹고 다음 날부터 마음이 깨끗해져요. 칼리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진짜 비욘세 공식장이 아닙니다. 방송에 항상 이런 자막 나오잖아요. 비욘세 공식 샤먼의 진단입니다. 가성비 좋은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고 뭐 빠르게. PP를 받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시고. 네네. 오늘 약국에서 사왔어요. 돈이 뽀찌를 받는다거나 안 되거든요. 항상 경계하고 있다. 광고 문의는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behonses@gmail.com으로 구충제도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어수선한데 점수를 봐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지 않나요? 그럼요. 여기 늘 어수선하죠. 네, 킹 작가님도 오시고 해서 시끌벅적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 먼저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생년월일 얘기하나요? 네, 생년월일은 저희가 다 삐처리하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저 다 아니까요. 네. 그거는 괜찮고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집에서 언니한테 주로 상담을 받아요. 네. 근데 언니 앞에서 점을 보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아 그렇네요. 이겨내야죠. 안 쳐다보고. 무당 앞에서 막 말하는 느낌이 들어요. 화이팅입니다. 지금 또 뭘 적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의 운세 왜 적는 거야? 저것도 이상해. 약간 필기가 습관이어서. 제 꿈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궁금해. 제가 진송님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외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외국어를 쓰시는, 왜냐면 진송님의 그 덕질의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네. 넓기 때문에 네, 찐득하죠. 네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제 꿈에서 진송님이 외국 중동 지역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오. 단체의 장이었어요. 오. 그래서 약간 협동조합 형태로 사람들이랑 같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청소하는 직원 여성분이 저한테 책을 줬어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는데 네네. 그 책 안에 자식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 한 4-5개가 적혀 있었고 그중에 한 이름만 기억이 나는데 무슨 알리사였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한다는 식으로 줬는데 이거를 진송님한테 꿈 얘기를 전해드려야겠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주셨다는 게 약간 자신의 계보를 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송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진송님의 어떤 작업물들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음.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리고 이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되게 숙박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자는 곳이라서 무의식이 많이 분출되는 공간이라서 네.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진짜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송님이 팟캐스트도 하시고 글 쓰는 작업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의식적인 분출 장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진송님의 모습이 느껴졌고 그리고 중동 지역 흙이 많은 모래 사막 같은 곳이었어요. 네. 그런 모래 땅에서 진송님이 그 숙박업을 일으킨 여정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 이름이 적힌 책이 진송님이 올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이름의 가능성을 뜻한다고 저도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외국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던 지난 시기였다면 올해에는 그 마을에 우물이 생기는 그런 때라고 느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진송님 그 신년운세 때 진송님이 되게 고즈넉한 한옥 같은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그 한옥에 가운데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우물이 생기는 때라서 이 올해에 우물을 파고 2023년에 크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물이 모이면 사막에서도 생명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우물을 올해 많이 파실 거고 그래서 내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실 거라고 느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하셨던 일들을 꾸준히 한 길을 파는 그런 걸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도 크게 노출되는 기운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3월까지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시고 예상대로 흐르지 않더라도 그냥 쭉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2월에는 스카웃이나 어떤 자리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좀 나를 지켜보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게 있으면 받아주셔도 됩니다. 아. 2월이요? 네, 네. 우와. 양력으로 오, 2월에. 오, 네. 드디어 하이브에서 나를. 방탄소년단이 나를 그리고 올해 3월이랑 내년 2023년에 노출이 될 때 네. 건강만 또 조심하시면 되는데 신경성 위장 장애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올해 3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소화 잘 되는 음식 드시고 구충대째도 드시면 되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사주랑 같이 봐주시는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에 기반해서 네. 쭉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7월에는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네. 이때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생각의 작용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되게 혼내는 선생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스스로 칠 수 있어서 네. 내 생각 말고 믿을 만한 옆에 계시는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하며 가도 괜찮아요. 아, 특히 네. 하반기에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막 웃었던 게 네. 우리가 저번 녹음 때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에 한창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걸로 너무 자책 많이 하고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여가지고 네. 내 목소리 죽이고 맞아요. 싶다 막 이런 얘기 맨날 해가지고 제가 좀 자기한테 좀 가혹한 편이어가지고 뭐 누구나 좀 음. 그렇겠지만 네, 네. 네. 또 진숙님이 그 흡수도 잘하고 그 기본 흑기운이셔서 네네 사람들의 아픈 곳을 잘 봐요. 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음. 것이 스스로를 치는 기운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아픈 곳을 보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또 글도 되게 사력 있게 쓰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번 해 총운은 네. 한옥에 우물이 생기는 때고 그래서 일단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네. 지내시고 음. 모두 인연길을 진송님이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네. 그 인연길에서 오는 행운들이 오는 거니까 그거를 수용하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상이나 시상 같은 이런 보상 이벤트도 있을 건데 이런 그런 게임 것도? 같은 네. 보상 이벤트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행운의 팁은 좀 작고 연약한 것들을 돌보는 일, 그래서 식물 키우시는 것도 되게 좋고 네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글쓰기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 네네. 생각을 계속 관찰하고 돌보는 차원에서도 네네. 그리고 기도하거나 글 쓸 때는 올해는 촛불 가까이 하시면 좋은데 네. 좀 따뜻한 기운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 홍승은 작가도 불기운이거든요. 네네. 이런 따뜻한 기운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홍승님도 그렇고 저도 네. 불기운이 많으니까 여러분 다 불인가요? 불타오르네. 나무 기운이신데 네. 다 불기운이 많이 있어요. 네. 아, 따뜻한 것들. 그렇군요. 네. 올해가 특히 초를 가까이 하면 좋은데 올해가 그 진숙님한테 관운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딱 나를 정면으로 치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완전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조직에 뭐 속하게 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불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불기운을 가까이 하시면 좋아서 촛불도 되게 단순한데 그냥 켜 놓으시기만 해도 네. 올해는 좋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네. 그 관운이라는 게 결혼운이기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만약 내가 갑자기 진짜 빅 이벤트다. 와, 진짜. 재밌겠다. 이건 정말 빅 이벤트다. 진짜 큰 화환 보내준다. 어. 비욘세에서. 화합 문구 우와. 너무 기대된다.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올해 갑자기 음.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건 칼리님이 보증한 음. 제 운명에 있는 관우. 과연 결혼운으로 흐를 것인지 일의 운으로 흐를 그 한 것인지. 번으로 쓸 수 없지. 그치. 야금야금. 약간 결혼길만 걸어 개간 혼로 이런 거 화한 문구로다가 그런 거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건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것들이랑 좀 연관이 있긴 한데 2월에 만약에 제가 새로운 일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는 사실 뭐든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면 그걸 해보고 싶어 하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이거 학교에 계속 아직 매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일을 시작을 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 단계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선뜻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 때문이라서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딜 가든 물어보는 거는 이제 작년에도 아마 이걸 물어봤을 텐데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네네. 이 어떻게 기로 하고 계세요?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올해 안엔 좀 승부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음. 내년까지 보시고 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이 얘기 내년이 공부하면 좋은 때라서 이제 이 연습생 9년 차에 박사 연습생 9년 차에 접어드는 아, 우리 진송이 9년 연습하고 집에 갈래라고
그쯤 되면 이제 거의 연한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내년에 좀 운이 있다고 하니 내년에 통과되는 걸 목표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네. 이번 연도부터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득인지 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는 게 네. 예. 왜 공부를 오래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쪽일지. 사실 진송님은 뭐 끊임없이 사람은 배우는 거지만 네. 뭔가를 배우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반대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창작하는 그런 입장이셔가지고 네. 네. 그렇지만 그것도 진송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계속 해오셨던 일이고 그래서 마무리를 좀 느슨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알겠습니다. 느슨해질 것인가. 2년 잡고 내년까지. 항상 내년까지.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힘을 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언제 힘을 줄 도대체 것인가. 언제 힘을 줄 것인가. 언제까지 느슨해질 에베레스트 것인가. 절벽 끝에서 지금 늘어뜨린 슬라임 같이 지금 한껏 느슨해져 있는데 이러다가 바닥까지 닿을 기세로. 네, 지금 거의 인사동 꿀타리만큼 늘어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네, 그렇게 가고 있고 좋습니다. 상이라는 것도 참 그러게요. 학생 때 이후로는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과연 올해가 가고 나서 궁금하다. 네, 어떻게 될지. 네. 내년에 또 저 오는 건가요? 와야죠. 와야죠. 이걸 다 와야죠. 체크해놓고서는 무섭다. 연례 인사하기 때문에 네, 또 네. 내년에 또 맞아요. 어. 네. 작년에 칼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저희 가족이나 저희한테 좀 성사된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와. 기뻐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받았었거든요. 와, 맞아.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제 무사히 아기를 낳고 제가 또 이모가 되어서 그때는 아직 전혀 소식이 없을 때였는데 칼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한 3주인가 있다가 언니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태어났고 저도 이제 드디어 이모라는 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도 받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연 친언니 운세 어떻게 봐줄 것인가. 그쵸. 매일 보는 사이니까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네. 가족의 뭔가를 본다는 거. 원래 음. 가족도 왜 형제 자매끼리도 공부 가르쳐주면 파탄 나잖아요. 네. 운전 가르쳐주고 그쵸. 이러다가 가족 간에 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과연 맞습니다. 우리 승은님에 네. 대해서는 어떨지. 너무 가까우면은 조금 어때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색해요. 그쵸? 눈을 안 언니라서 더. 네, 왜냐면 맨날 보니까 네, 네. 맨날 얘기하거든요. 네. 막 오늘의 기운은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비욘세 듣는 분들 중에서 승은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셔서 아. 그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홍승은의 1년이 어떨 것인가. 네. 네. 이 언니에 대한 것도 꿈의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한 2-3번 반복적으로 꾼 꿈인데요. 제가 꿈에서 점을 보는데 언니가 옆에 앉아 있고 같이 점을 봐요. 네. 많은 여성들이 쭉 줄을 서 있고 한 분씩 오시면 언니랑 같이 그분의 손을 잡고 울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네, 언니한테는 올해가 정인운이 들어오는 때라서 좀 씻기고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내가 도왔던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도 많이 전해받고 이러는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막 버리기보다는 너무 애쓰기보다는 좀 하루하루의 낙을 찾으면서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세가 돼요. 만성질환이 많은데 그런 만성질환을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 건강을 특히 신경을 쓰면 좋고요. 그러면 그 만성질환 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책 써야 되는데. 국면을 맞는 거지. 그 이제 책을 쓰면서 또 그 아픔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스스로 객관화가 돼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수영 하는 거 같이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거 계속 같이 합시다. 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했어요. 미루리라. 맞아요. 거예요? 꼭 수영을 하시기를. 네.
그리고 언니가 요즘에 입맛이 좀 없어졌어요. 음. 갑자기 이게 입맛이 없어지는 게 영적으로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좀 지쳐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쳐 있으면 밥이 맛이 없겠어요. 그래서 되게 큰 위로가 필요하고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돌보는 에너지를 이제 언니의 경우에는 이렇게 밖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근데 올해는 그 에너지를 스스로를 돌보는 데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아까 진숙님이 이렇게 혼내는 선생님이 함께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혼내는 선생님 말고 좀 스스로에게 내가 자상한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 명심하면 잘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은 아기자기한 풀밭 그리고 풀 음식 그리고 파란색 숫자 3이랑 8 동쪽을 가까이 하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진숙님은 구체적인데. 네, 진숙님은 식물 중에서 선인장 같은 네. 혼자서 잘 자라는 사막에 있는 그런 식물 키우시고 빨간색 남쪽 숫자 2랑 7 가까이 하시면 좋아요. 네. 파란색을 가까이 하면 좋다는데 IBK 기업은행 배구단 파란색이기 때문에 저랑 배구를 보러 다니시면 돼요. 27은 옛날에 토니 오빠의 고유 번호인데. 아닙니다. 7번이 고유 번호죠. 아, 7번이 네, 고유 번호. 네, 네, 죄송합니다. 27은 강타 강타 오빠의 오빠입니다. 고유 번호였어요. 하지만 7도 가까이 하면 좋다 그랬어요. 2번이랑 7번이요. 아, 네. 2번 기업은행의 산타나 선수, 7번 기업은행의 김주영 선수가 있어요. 다 같이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올해 책 2권 출간되는데 네. 뭐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네. 네. 질문 자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라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아니요? 열심히 해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했냐고. 그거는 우리 다 한 번씩은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정말 한 번이라도 좀 잘 되는 책이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 몇 월에 내면 좋은지 이런 거 맞다, 진숙님도 맞다. 올해 아, 2권. 맞아요. 하나는 저도 7월이라고 잡아놨고 하나는 아직 편집자가 자꾸 바뀌어서 지금 미정인데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으로는. 어. 네. 마감은 2월까지 다 할 거고. 3월에요. 3월이 좋아요. 진숙님은 3월이 제일 좋고요. 네. 우와. 그리고 그럼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어. 승은 언니는 하반기에 특히 좋아요. 어. 문서운이 워낙 좋은 해라서 올해가 우와. 전 6월 하고 그 이후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인세로 집 사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어. 또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일은 없다. 꿈이라도 꿉시다. 로또도 사는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뭐 너무 희망을 주는 것도 네. 열심히 일하면 뭐 한강뷰 아파트에서 아니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저희 뭐 이런 건 네. 평등하지 않다. 그럼요. 이런 얘기 우리 항상 그냥 하잖아요. 뭐 저는 뭐 몇 세 이상만 찍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갖고 좋다.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집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면 신령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신령님 맞습니다. 꿈꿔도 네. 되죠. 내 꿈은 꾸세요. 자유니까요. 자유니까요.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해서 집을 사고 싶으면은 차라리 뭐 유튜브를 하든가 네, 책은 아니죠. 책은 아닙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우울하게 아니야 또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희망의 메시지 속에서 와, 알겠습니다. 이제 혼세님인가요? 네. 혼세님의 꿈을 먼저 말씀해드리면 네. 햇빛이 되게 잘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근데 이게 혼세님 인스타그램에서 그 호텔 호캉스 하시는 거 자주 봐서 그런 비슷한 방이었고 거기서 혼세님이 약간 유럽풍 문양의 퀼트 같은 그 알록달록한 천들을 혼자서 막 꿰매고 있으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뜯어진 천들을. 네.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열심히 바느질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불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커튼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쁘게 지내셨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저한테도 동시성으로 이렇게 꿈으로 온 것 같고 이게 천을 찢어진 것들을 다시 붙인다는 게 그런 찢어지고 삭제된 이야기를 다시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리하는 중이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천이라는 것이
옷이 될 수도 있고 이불, 뭐 장식이나 식탁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나 실용이나 장식에 다 효과가 있는 그런 자원인데 이런 자원을 혼세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꾀배운 일들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올해세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좀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 집중을 할지. 네. 그래서 우선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온 천으로 무엇을 쓸지 뭐 옷을 만들지 커튼을 만들지 대문 장식을 만들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할 때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올해가 함께하는 동료들이 되게 많아져요. 제가 혼세님한테 그 항구의 모습이라고 네. 표현했었잖아요. 그 항구의 축제가 열리는 한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와. 진송님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송님은 우물을 파는 시기고 내년이 그렇다면 혼세님은 올해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때고 와. 뭐야 나 가서 옥수수 팔래. 붕어빵.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 다 이렇게 해오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다 저한테 붙으시면 되겠다. 와. 저기 축제를 이제 하는구나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와 신기해. 네.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도 많아지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만 네. 말씀해드리면 큰 투자나 거래 같은 거 조심하고 특히 양력으로 2월에는 돈을 빌려주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다행이다. 빌려줄 돈이 없어. 네.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할 베푸시면 돈도 되고 없고 빌려줄 돈도 없고 걱정이 없어. 안심. 리스크 제로. 네. 그리고 양력으로 3월까지는 좀 재정비하고 큰 그림을 좀 계속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4월까지 지금 해오셨던 거를 결실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출간 일정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4월에 해주시면 좋고 4월에 맞춰서 그리고 5월부터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셔도 좋아요. 큰 네. 그림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확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큰 변화를 주셔도 괜찮은 때가 5월이에요. 네. 그리고 좀 경쟁적인 그런 장소에 가시면 운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혼세님이 뭔가 오디션을 보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도 승산이 있어요. 나는 배구장 생각했거든. 경쟁적인 장소? 배구장이다. 선생님이 경쟁을 안 하잖아요. 경쟁을 보잖아. 아니야. 응원도 경쟁이다. 아니야, 경쟁을 해야지. 응원 대항전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 아육대로 치면 내가 응원을 할 거냐, 내가 거기서 개줄 뛸 거냐. 뛰어야 된다는 제가 거야, 뛰어야 지금.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술 대신 밤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기상하시면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그 운이 잘 붙을 거예요. 나 이런 유사과학 믿지 않아. 나 이런 유사과학 믿지 않아. 지금 불러놓고 지금. 네, 유사과학 미신을 믿는 무당 홍칼리입니다. 지금까지 막 눈이 하트가 돼서 맞아. 맞아.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 아니야. 갑자기 모든 걸 지금 부정하고. 아 농담이에요. 드셔도 되는데 그 술을 마시면 이 신이 나잖아요. 네. 그 신명의 에너지를 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더 다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래서 큰 행운이 인생에 안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좋은 길이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술 마시는 건 어때요? 아침에 깨자마자. 뭐 한 잔 차 마시듯이 네.
러시아 사람처럼. 홀짝홀짝하면서 뭐 글 쓰시고 이러면 좋겠죠.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밤에 만취하도록 먹지 말아라라는 밤 일찍 늦게. 자라.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듣고 계실 것 같다. 아, 진짜 청소도 잘 하고 네. 계시나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칼리님 말 들은 이후로는 조금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진짜 많이 네. 많이 고쳤어요. 네,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조금씩 닦으면서 그래 필요한 절차라고 했어.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멋져, 혼세님도 멋져. 이제 조금 정신 차려야 칼리님의 말을 정신 차려야 된다. 아유. 아 청소편이었으면은 네. 또 이렇게 혼내면 이게 달라질 수 아유,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저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혼낼 그건 안 되고. 그리고 혼내는 것도 뭔가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네. 되는데 혼내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왜 일으키는데 사람이 일어나려고 해야 일으켜지지. 일으키는 순간 흘러내리거든요. 큰일이야. 아니요. 올해는 정말 뭔가 뭐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 그리고 가까이 하시면 좋은 게 물이 있는 곳에 네. 좀 정기적으로 여행차 오. 갔다 오시면 좋아요. 오, 그리고- 제주도. 네네, 제주도도 좋고. 그래서 검정색이랑 북쪽 숫자 1이랑 6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좋다. 네, 검정색. 기업은행의 1번은 누구죠? 육사영 선수고 6번이 이진 세터. 이진 선수. 맞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제 뭐 날짜를 보실 때도 선생님 뭐 1이랑 6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미신같이 저도 느껴지는데 1이나 6이 들어간 날짜나 그런 시간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셔도 좋아요. 와, 이게 좋다. 다 연결돼 있어서 네. 와. 믿거나 말거나.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저번에 봤을 때 이제 6월에 연하남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질문을 3,000번 받았는데 올해는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없으신지. 봐볼게요. 네. 맞아요. 연인보다는 동료들이 많아지는 때라서. 지금도 너무 많은데. 해적왕이거든요, 지금. 동료가 너무 많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혼세님도 저도 그렇죠. 깔끔하게 남자 없이 잘 살아. 네. 나는 남자 없이 잘 날 살아. 살아. 우물 파고 파티하고 하면서 즐겁게 지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제가 고민하던 얘기들이거든요. 그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방송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제작 일을 하고 네. 그 뒤부터는 출간이 2개가 몰려 있어가지고 지금 안 하는 상태로 이제 3월까지는 쭉 가는 건데 어떻게 할까를 되게 고민하던 와중이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뭐 걔네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친구들을 믿고 또. 맞아요. 혼세님이 그동안 방에서 혼자 천 꿰매고 계셨다면 네. 이제 그거 같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친구들이 네. 생기는 거니까. 저는 아까 천을 꿰맨다고 했을 때 가끔 이제 정말 망한 녹음 편집할 때 내 모습이다. 밥도 안 먹고 뭐도 맞아, 안 먹고 맞아.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진짜 한 땀 한 땀 꼬매는 게 미칠 것 같을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자르고 붙이고 막 하잖아요. 자르고 붙이고? 그러게요. 글 그런 쓰는 생각을 일도 했어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쵸. 맞아요. 근데 글 쓰는 일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꼬매고 붙이고 수정하는 글쓰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팟캐스트 편집은 그렇게 많이 할 네.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왜 혼세님이 그 책에서도 그렇고 여기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혼세님이 자기 세상이 넓어지는 걸 인식하는 방법이 네. 여럿의 조각을 붙여서 맞아요. 이어붙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음. 저랑도 되게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게 저도 작년에 제가 인터뷰했던 거를 받아봤더니 거기에서도 제가 그 잡지를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각을 갖고 와서 네. 같이 이제 꼬매는 퀼트 같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쓰는 스타일보다는. 저는 아까 칼리님이 짐송님 얘기하면서 숙박업 얘기했을 때 그게 네. 되게 개간홀로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든 건물에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가 나가고 머물다가 나가고 이게 필진들이랑 같이 하는 개간홀로 같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와. 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요. 다들 예전에 칼리님이 글 쓰는 것도 약간 결국에는 무당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볼 때 창작하는 직업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 좀 비슷비슷한 점들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럼 저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네. 비욘세의 신년 운세 볼까요? 콘텐츠의 신년 운세. 비욘세의 신년 네. 운세. 어. 비욘세가 태어난 거는 2020년 네. 2월 13일입니다. 사실 비욘세의 운세가 혼세님의 운세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이거는 어제 자기 전에 꿈에서 오늘 꼭 해야 되는 메시지를 꿈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잠들었거든요. 네. 근데 꿈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제가 죽었는데 또 살아나서 또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죽고 그게 한 3번 반복되다가 많은 여성들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을 제압하고 결국 안전하게 거리 두면서 딱 경계가 있는 상태에서 꿈에서 깼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갈등이 해소되고 같이 유대하고 연대하는 그런 게 많아질 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혼세님의 이 팟캐스트도 연대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외부 단체나 자매 팟캐스트나 네. 뭐 이런 분들이랑 협업하는 일도 많아지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와, 되게 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생각나네요. 아. 꿈에서 이렇게 쫓아왔다는 남자와. 그러게요. 망한년 올림피아드도 전 사실 들으면서 되게 네. 약간 굿판 같다는 아, 생각을 맞아요. 많이 그 하거든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되게 맞아. 시원하게 약간 뭐 씻김구 타는 느낌으로 맞아. 다 같이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맞아. 이제 맞아. 그런 걸 보내주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는데 약간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기획들이나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어쨌든 팟캐스트에 새로운 제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다른 성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팟캐스트 하는 분들이랑 같이 하자고 계획하는 맞아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네. 그분들이랑 연대 해서 계속 하시면 너무 좋겠네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와. 마무리 아주 아름답다. 좋습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네. 세 분 다 뭔가 하던 일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추수하는 그런 가을의 계절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운의 흐름을 잘 타고 계시고 지금처럼 서로를 돌보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 만사가 형통일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죠? 말하면서 언니 표정이 자꾸 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왼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잘 설명하다가 지금 적어온 거를 토대로 잘 설명하다가 고개를 들 때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왜 아이돌들도 콘서트 할 때 부모님이 앞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아, 그래요? 막 윙크하고 막 허공에 네. 뽀뽀 날리고 이런 거 하는데 맞아요. 부끄럽거든요. 맞아요. 해외 나가면 굉장히 과감해져요. 아이돌들이. 네. 가족이었기 때문에 객석에. 근데 지금 칼리님이 너무 앞에 가족이 있어서 너무 바로 앞에 네, 있어가지고. 약간 그렇죠. 일하는 직장에 이제 가족들이 찾아온 느낌. 맞아요. 근데 그 언니 앞에서 뭘 앞에서 해야 점을 돼. 보다니. 저도 근데 이번에 뭐- 얼마 전에 북토크에 저희 언니랑 조카가 와가지고 네, 근데 그나마 이렇게 바로 앞은 아니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 했는데 약간 멀쩡하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부담이 그리고 되죠. 네, 헛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7세 관람가를 네, 지켜야 되고, 네, 8세 지켜야 관람가를 지켜야 되고 되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 그리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할 때 거기서 관객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뭐 마스크팩도 있고 콘돔이랑 젤 세트랑 막 이렇게 챙겨줘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브 콘돔에서 피우다를 통해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객석에 부모님이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브 콘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쓰는 콘돔이다. 제가 주로 쓰는 콘돔이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야한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으시다가 그래서 그걸 한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엄마 아빠 집에 갔더니 가서 이제 제 방 문을 열었는데 제 방 테이블 위에 작은 그 콘돔 패키지 2개를 가지런히 올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선물 받은 건 본인들이 그치, 쓰시고 그치. 화장품이나 이런 거 다 쓰시고 콘돔은 우리 딸 많이 써라 돌려준다. 마음으로 이게 다소곳하게 2세트를 올려놓으셔가지고 그걸 보고 정말 빵 터졌던 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좋은 일에 좋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세상으로는 오래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만 지금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네. 달려야죠. 열심히 하죠.
1월, 6월 내 마음대로 기대하겠다. 그럼요. 네. 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야 그래도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지난 작년처럼 너무 바빠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그때 8살 연하라고 그랬나? 8살 연하에 굉장히 좋은 어떤 협업했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만의 썸이나 이런 건 없었어도 네. 일을 되게 잘 아름답게 하고 잘 헤어졌고 이래가지고 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원래 이렇게 운세 같은 거 볼 때는 그럼요. 칼리님이 얘기했던 대로 결국 명은 자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운명이다라는 음. 어마어마한 명언을 작년에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들 기다려라. 와. 간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세 분 다 명을 다 온전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음. 사주상이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들이랑 또 다르게 다 하실 수 있어서 연애도 그렇고 다 응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비욘세 나왔다가 칼리님이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비욘세 나오고 나서 점사보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근데 굉장히 해맑게 결혼 후는 별로 없으세요. 이제 그 중에 손님마다 달랐는데 결혼 운이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없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신기하게 한번 필터링이 됐거든요. 연락이 올 때부터 기운이 느껴질 수도 있어. 느낌에 뭔가 결혼이 없는 것이 비욘세 청취자일 수 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면 다 비욘세시고 이렇게 결혼은 없다고 그러는데. 잘 살고 계신 거야 운명대로. 그치, 그치, 맞아요. 와. 진짜. 그럼 약간 비욘세 청취자분들 오시는 분들이 좀 다른 손님들이랑 뭔가 결이 달라요? 우선 다들 자기 일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피곤할 에너지가 정도로 열심히 많으시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진짜. 신기하다. 그 저는 칼리님 만화 보고 궁금했던 게 그 칼리님이 되게 가끔 군것질하고 싶고 피곤하고 이럴 때는 내 안에 동료 어린아이가 이제 투정을 부리는 거라고 해서 걔를 되게 잘 돌봐줘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하셨고 아까 승은님도 이제 입맛 없고 그럴 때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저처럼 이제 항상 그런 걸 달고 사는 사람은 네. 뭐가 문제인 건지 저 집 동료는 과자를 너무 찾습니다. 과자를 너무 찾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영혼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래서 이 모양인지 왜 입맛이 없는 날은 오지 않는지 그런 날이 오긴 오는가. 식욕이라는 게 네.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허기가 져서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일 때도 계속 먹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달래주는 걸 찾으시면 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덕질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렵네요. 덕질을 하면서 단 걸 많이 먹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찾아야. 그러니까 최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집어먹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럴 땐 담배로 한번 대체를 해보세요. 나쁜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노담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담배 피러 나간다고 50분에 한 번씩 그날 영하 12도인가 그랬는데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꽁꽁 얼어서 돌아왔거든요. 너무 추워. 네, 저는 집에서 편하게 과자를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저한테 담배를 권해? 담배는 뭐 조건 합법을 떠나서 그게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아요. 나가야 귀찮을 되잖아. 것 같아요. 네. 저러니까 항상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항상 없어요. 드셔도 됩니다. 네, 마음껏. 알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먹고 싶은 것도. 네. 아니, 오늘은 낮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셨어요? 네, 오늘 일하고 필라테스 운동하고 왔어요. 필라테스 하신 지 얼마나 됐다 그러셨죠? 작년 2월에 시작했어요. 와, 그럼 이제 좀 있으면 1주년인데 네. 어때요? 제가 코어 근육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코어 운동을 엄청 많이 한 날 밤에 꿈에서 되게 오래된 성적 수치심이 나왔어요. 저의 성적 수치심이. 그래서 이 근육을 풀면서 내 안에 이
찌꺼기들이 같이 풀리는 거구나 해서 계속 요즘에도 코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세 같은 것도 이렇게 고쳐 앉는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고쳐 앉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던 것들이 또 금방 사라지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에 그렇게도 도움이 생각할 돼요. 수 있구나. 네네. 저는 사실 운동 선생님들도 어떤 의미로는 약간 무당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이렇게 맞아요. 몇 번 만져보더니 갑자기 평소에 과식하시죠? 뭐 짝다리 짚으시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의 그 체형이나 자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약간 제 느낌인데 그런 스킨십이 많은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영적 민감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마사지 해주시는 맞아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느끼신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컨디션 상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칼리님이 약간 운동쌤하고 그런 교감이 네.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쌤들이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요. 순환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보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필라테스 한 다음에 좀 달라진 게 그 코어랑 그 생식기 쪽을 많이 네네네. 하니까 성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의외 효과. 오. 요런 얘기 이제 또 욕망방에서 한 번씩. 칼리님이 그때 욕망 특집에는 안 나오셨는데 저희 네. 욕망방에서 어떤 관찰자처럼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가끔 인사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만 하고 생존 신고만 하고. 저랑 승우님이 거의 뭐 몇십 개씩 대화를 쓰고 이렇게 있으면은 네, 다들 다음에 한번 봬용 이런 식으로 하트 보내고. 네. 어때 욕망 라이프는 요즘에 어떠신지? 저요. 네.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몸의 교감을 하는 파트너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위를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네, 자위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코어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필라테스 PPL. 근데 진송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진짜 자기 몸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직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그걸 잘 느끼는 것 네. 맞아요. 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마사지 해주시던 분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같아요. 네. 뭐가 좀 많이 슬프신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그게 좀 느껴져서 전에는 마사지 하다가 나가서 울고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고객님이 너무 슬픈 게 느껴져가지고. 네. 신기하다. 그쵸.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왜 우리 또 그냥 딱 보면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민감도가 좀 높은 분들이 있고 몸을 다루는 분들이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칼리님 그것도 나왔잖아요. 책도 나왔잖아요. 네. 책은 반응이 어때요? 실령님이 보고 나온 다음에 되게 인상 깊었던 리뷰가 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내가 다정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게 저는 계속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서 계속 기억하고 싶은데 네. 퀴어 페미니스트, 비건 지향 무당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이런 무당도 있구나 하는 것에 위로를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무당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신당도 아예 바깥으로 열었다고 들어가지고. 네. 네. 저희 달걀부리 식구 먼지님, 별로님이 지내는 곳에 한 방이 제 신당이에요. 네.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가야 되겠어요. 갑시다, 네. 갑시다. 네. 진짜 뭔가 가기 전에 선물 같은 걸 가져가면 좋나요? 아니면 뭔가 오시는 게 선물입니다. 아이 로맨틱한 말. 저 같으면 지금 이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선물 가져오는 게 좋나요? 저는 좋습니다. 땡큐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오시는 게 선물이라니. 근데 주로 이제 비건 케이크나 쿠키 같은 거 많이 주세요. 맞아. 분들이. 칼리가 그렇게 손님들이 비건 케이크나 쿠키 막 받아오면은 저도 이렇게 야금야금 같이 잘 먹어보고 너무 식구들이랑 감사하고. 같이. 좋다.
네. 그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주 카페를 갔더니 친구들끼리 같이 온 친구들끼리 궁합을 좀 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궁합은 어떤지. 맞아. 작년에도 캥 작가님 있을 때 네. 그렇게 3명 궁합 한번 봐줬잖아요. 네. 요렇게는 어떤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되게 네. 혼세님이 저한테 되게 귀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래서 2월에 돈은 빌려줄 수 없어. 미리 절통방어를 칼리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 빌드업 실패. 실패. 그 혼세님이 진숙님한테 어떤 좋은 기준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도움이 안 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연애운처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음의 기운의 흙이랑 나무랑 불이세요. 그래서 그 나무가 불을 생하고 불이 흙을 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자면 혼세님이 승은 언니를 생하고 승은 언니가 진숙님을 생하는 그런 역동인데 네. 실제로 그러신가요? 그럼 짐성님은 하는 일이 없나요? 제가 최상위 진숙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오늘 탈룰라시도 오늘 탈룰라시도 오늘 내내 지금 짐성님이 굉장히 하는 일이 없는 천덕꾸러기의 캐릭터로 약간 막내딸기 곡으로 한번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물을 열심히 판다. 근데 사실 그 우물을 파는 것도 그냥 본인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진숙님은 어떤 상태를 되게 예리하게 잘 알아채시고 그래서 저번에 언니가 운전을 하고 진숙님이 조수석에 계셨었는데 네. 언니가 갑자기 공황 증상 비슷하게 왔을 때 진숙님이 되게 섬세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아, 네. 되게 유머를 섞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배웠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성님 되게 다급한 거 느껴졌어. 우리가 이대로 사고 날 수 네. 있겠다. 저는 그때 이제 이대로 나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끝나는구나. 그 왜 어쩌다 공항에 왔어? 그때 승우님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희가 같이 차를 타고 놀러를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가 수다를 떨다가 승우님이 그 내비를 살짝 잘못 보고 제가 또 옆에서 그거를 체크를 못 해줘서 저희가 이 작은 길 하나만 지났으면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네. 그만 이제 북한까지. 돌아올 길이 없는 아이씨를, 도로로 빠지면서 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톨게이트고 거기를 통과하니까 일종의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터널이 있고. 북한 그러니까, 가는 거지. 네, 이러다가. 근데 승아님이 터널을 무서워하는데 아. 이제 공항이 살짝 있으신 편인데 터널이 나오고 고속도로가 나오고 예측하지 못한 길로 가니까 승우님이 이제 급 불안 상태에 아이고. 빠진 거죠. 과호흡이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차에 약도 있고 하긴 했는데 승우님이 이제 되게 당황하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덩달아 우리 오늘 9시 뉴스를 장식하는가 미쳤다. 나의 바람만장했던 삶이 여기서 끝나는가 이 자매와 함께 되게 라디오처럼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떠들었거든요. 아 그때 뒤에 타고 있었어요. 네. 승은이 그 칼리님은 뒤에서 약간 관전하고 계시면서 근데 칼리님이 내비를 잘 봐줬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내비를. 그래서 칼리님이 내비를 잘 봐주시고 승은님 계속 제 어깨 이렇게 네, 저한테 계속 어깨 팔과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고. 만지면서 괜찮아, 승은님 할 수 괜찮아요. 있어. 내비도 잘 못 봐준다는 게 너무 오늘 내내 캐릭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누구도 생각하게 하지 않는? 그렇죠.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이제 돌봐주면은 그걸 받고 있는. 하지만 내 인생 굉장히 윤택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죠. 약간 그쵸. 이제 저희 언니가 항상 저한테 분노하는 지점이 그거거든요. 나는 너처럼 손 많이 가는 애가 남들에게 그렇게 허용받으면서 남들이 봐주면서 사는 게 열받아. 근데 이제 다 어떤 사주와 신점에 있는 본인의 기질이다. 우리가 밀리네온 팟캐스트만 봐도 얼마나 모두의 사랑 속에서 잡음 제거 왜 안 하냐, 이거 왜 이렇게 말했냐.
네, 그런 약간 모두의 포용 속에서 이제 네. 잘 살고 있는데 그 혼세님이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도 좀 놀라운 지점이 항상 이제 승은님에게 정신 차려를 하듯이 저한테도 되게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네. 이제 뭐 화낼 포인트라던가 이제 언짢아도 되는 포인트 같은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맞아. 예, 제가 다른 친구에게 이제 매서운 잔소리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다가 니나 잘해라는 명언을 남겨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섭섭한 게 있을 때 말을 되게 못하는 편이어서 아, 근데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거는 괜찮은 게 맞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 제기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불쾌하다는 건 한번 짚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 보내시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들어쳐먹지 않죠. 무엇 하나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의외로 되게 그냥 두루뭉술이 만사 오케이인 인간이라서 그거를 되게 잘 옆에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역시 사회생활이 부족한 거는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된다. 근데 지성이 웃긴 거는 뭔가 이런 조언을 상대방이 이렇게 시작해서 개입하기 전에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되게 열심히 물어봐서 막 설명을 해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야기를 두는 중간부터 난 못할 것 같은데 같은 표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언은 본인이 구해. 조언을 구하니까 나는 맞춰서 얘기를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요 정도는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중간부터 표정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얘기해 볼게요. 알겠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아 뭐야 나랑 같은 위치네요. 그렇죠. 저는 약간 친한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아예 남이면은 괜찮은데 네. 조금 관계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해져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네. 비록 아무도 생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거의 뭐 약간 인생을 5글자로 추격한다면 이진송의 나 혼자 산다. 약간 남에게 업혀 산다 이런 느낌. 근데 항상 그런 어떤 그런 로설 같은 거 보면 웹소설 이런 거 보면 그런 캐릭터 많잖아요. 네. 항상 어떤 나의 귀여움과 나의 어떤 소중함 이런 캐릭터 이런 걸 어필해가지고 우당탕탕 잘 넘어지지만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로맨스 없는 로맨스 소설 주인공 같다고 하죠. 맞아. 우와. 로맨스 소설은 주인공인데 로맨스는 없어. 도와주는 사람. 오늘 한 얘기랑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게요. 로맨스 없다고 했잖아요. 네. 로맨스는 없고. 로맨스에서는 칼리님이 그만 할 말을 읽고 하고 정답 속에 끝났지만 하지만 모두의 혼세님이, 챙김을 받고 생하고 승은님이 생하고 네. 놀랍네요.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인생을 모두의 조금 사랑을 쉽게 받고. 가고 있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막 쉬워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막 쉬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요. 그래도 뭐 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재미없어 빙고. 그렇죠. 이 사주상으로 보면 네. 그냥 사주로만 보면 혼세님이 진숙님을 극하는 기운이거든요. 네. 나무이고 네. 흙이셔서 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네. 흙을 해집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한 흙이 있는데 진숙님은 그게 있으면 좋긴 해요. 네. 우와. 저는 아무것도 없고 흙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많으셔서 한 번씩 네. 진소님의 속을 해집는. 네. 와. 약간 이렇게 변화를 주는 네. 한번 신기하다. 한번 디벼 보시면서 자 디비는 주간이다. 디비는 주간이다. 그렇군요. 신기하다. 그러게요. 정말. 비록 아무에게도 도움은 될 수 없지만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뭐라도 되겠죠. 이러면서. 초코파이도 주셨잖아요. 맞아. 요거 하나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 승은님.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진성님이 김치 8종 세트 주셔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채식 만두 전골도 해주셨고. 네, 김치 뷔페를 줬거든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진짜 저한테는 무화과도 주셨었고 맞아요. 진짜. 뭘 많이 퍼주죠. 뭐 어제 진짜. 저희 집에는 비건 마요를 저희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버리고 가셨고 냉장고 좀 쓰겠습니다 이래놓고 놓고 가서 마니또 같은 건가? 서프라이즈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겠죠. 그렇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벗어두고 가. 신데렐라의 비건 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운세는 어차피 재미로 보는 거다. 네. 그리고 뭐 원하는 것만 잘 취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해놓고 오늘도 다들 이제 느낀 게 본인들 유리한 것만 네. 믿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럼요. 미신이다 이러면서. 근데 뭐 말씀드려도 마음대로 사실 것 같아서 그럼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이기 예, 예. 때문에. 네. 그냥 재밌네요. 잠을 일찍 자야 된다는 얘기는 6살 때부터 들었는데. 네. 어떻게 올해 한번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2시 정도 해보겠습니다. 2시 정도. 지금 너무 3, 4시에 자기 때문에. 3, 4시에 자기 때문에. 2시에 자는 삶을 지금 상담 선생님하고도 약속했고. 네. 좋네요. 네. 2시. 그런 거를 좀 해봐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시해야겠다. 그러게요. 인스타 어떻게 스토리. 감시해요? 그 시간에 인스타 자잖아요. 스토리 몇 시에 올라왔나? 1시 봐야죠. 약간 불침번을 줍시다. 제가 12시에 자니까 12시쯤에 호세님한테 자라고 한 소리 하고 나 4시에 일어나서 깨 있는지 감시해. 정신 차려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서 카톡을 보냈는데 읽으면 혼내야 돼. 맞아. 왜죠? 그러면서. 또 모두의 어떤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네. 2022년도 어떻게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네. 해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아유 또 오늘 칼리님이 오니까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확실히. 약간 교양방송이 됐어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저번 주에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했습니까? 근데 되게 제가 이렇게 세 분 만나는 거 보면 네. 저는 되게 재밌어요. 어.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도 팟캐스트 듣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보는 거. 진짜. 아니 근데 항상 왜 그 집에 승은님만 계시고 칼리님은 없을 때도 있고 막 네. 이래가지고 칼리님은 네. 왜 이렇게 바쁘신가 했더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3번의 성관계 네. 네. 성관계 일주일에 3번 파트너 유 3번 파트너 무 2번 그리고 하루에 2명씩 또 점사 받으려야 돼. 네. 너무 네. 바쁘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거의 비밀번호 아, 486이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3번 사랑을 말하고 2번의 점사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신데 네. 다행히 운동을 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는지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아유 칼리님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네. 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를 새해 복 저희가 많이 바라고 받으세요.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달걀부리마을 가서 1박 2일로 놀겠다, 술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적 모임 그러니까 제한이 잘 안 돼서 네. 네, 우리가 항상 우주지민님 내가 간다를 한번 하겠다 네.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음, 올해는 좀 풀려가지고 네. 뭔가 거한 파티를 한번 그러게요. 너무 좋아요. 와. 술 먹지 말라는 조언을 해준 무당 옆에서 네. 술병을 끼고 가서 밤을 새는 파티. 아니면 2시에 재우자 다 같이. 술 먹다가. 10시에 재워야 돼.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모이면 되겠네요. 큰일이다. 새벽 4시. 그때 새벽 거의 4시. 우리는 거의 혼수 상태. 그러면 그거를 한 3일 전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네. 그 전날을 24시간 밤을 새서 안 돼. 얘 봐봐, 시계를 이런다고요.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된다. 생활 리듬을. 아유, 좋다. 알겠습니다. 짠.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6시가 다 돼가지고 어휴, 네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칼리님 나오셔가지고 네. 나와보셔서 어떠셨는지 이것도 한번 그러면 요소감도 짐송님부터 아, 네.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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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이런 타로나 신점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래저래 이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칼리님하고 이런 신년 운세를 볼 때는 뭔가 어떤 권위적이거나 뭐 뭔가를 겁주거나 따라야 한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되게 편하게 좀 친구들이랑 자기 미래를 상담하는 느낌도 들어서 네. 오늘도 너무 편하게 재미있게 들었고요.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은 될 수 없지만 언제나 쉴 새 없는 토크로 여러분의 시간 킬링 타임용 친구 정도는 될 테니까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랑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가요? 네. 폭탄 돌리기처럼. 그럼요. 지금 뒤를 돌아보면 손수건이 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지금 이 공간에 작년에 특히 제가 되게 많이 흔들리고 또 그럴 때 무기력하고 그럴 때 저를 되게 제가 기꺼이 혼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저를 살려준 사람들이 지금 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새삼스럽게 드리고 싶고, 올해에는 제가 조금 덜 흔들리고 혹시라도 세 분이 조금 흔들릴 때 제가 좀 든든하게 혼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그런 관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좋습니다. 자, 폭탄 넘어왔습니다. 칼리님의 긴장되는 제가 출연 소감. 우선 진송님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이제 와서 존재만으로. 네. 존재만으로. 진짜 그 존재만으로 그냥 든든한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언니가 아플 때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라고 또 느끼고 네. 작년에 1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한테는 제가 되게 다정하게 스스로를 돌보라고 얘기를 엄청 하면서도 저 자신을 정작 돌보는 거를 자꾸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잖아요. 네. 어제부터 그런 명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저의 상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해를 계속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진짜 실수하거나 뭐가 묻어 있을 때 너 그거 뭐 묻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지지해주고 돌보는 그런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큰 산 넘었다. 네. 아니, 되게 사실 칼리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칼리님이 하는 말투 중에 되게 좋은 게 칼리님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뭐 하다고 느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자기 의견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는 말하기라고 생각해요. 느끼는 감상이나 그런 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어떤 행동의 의미니까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소감 같은 거를 말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걸 많이 고르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다른 비욘세 게스트에게 굉장히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게스트들은 정말 말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가다 편집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칼리님처럼 이걸 정리한 다음에 편집점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출연자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승은님한테 이제 건너서 얘기를 들으니까 워낙에 좀 바빠지기도 많이 바빠지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나방 같은 면모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굉장히 어딘가는 항상 새는 바가지로서 항상 우당탕탕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작년에 신년 운세 알려주셨을 때부터 항상 좀 축복해주는 멘트 같은 걸 많이 맞아요. 해주시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축복해주는 와중에도 뭐 없을 건 없다. 하지만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오늘 아마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종교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뭐 그런 거를 별로 개의치 않을 정도로 저희 자신도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이라 네. 예, 너무 불편함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칼리님이 한 번씩 비욘세 듣고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너무 결이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한 고객, 나이스한 무당으로 서로 되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셔가지고 가끔 얘기 들을 때마다 엄청 흐뭇하게 생각해서 청취자분들도 진짜 좋은 기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꼭 점사가 아니더라도 1년 동안 우리 서로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겠지만 뭐 네. 댓글이든 아니면 친구가 하는 얘기들 청취자분들도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사시게 될 텐데 좋은 얘기만 믿으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원래 네, 특히 비욘세 청취자분들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여자분들한테는 10,000명이 입을 대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좋은 얘기만 들으면서 잘 살면 좋겠어요. 네. 아유, 오늘 4시간 녹음을 해주신 네. 저희 짐성님이랑 승은님이랑 너무 감사드리고 네. 칼리님도 조만간에 꼭
자꾸 착취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네. 점을 보게 해가지고 다른 주제로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